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자, 본격적으로 인사드리고 시작하기 전에 뭐 제일 중요한 얘기부터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하고 직접적으로 관련된 겁니다. 약팔로 왔다. 신홍한 씨 지갑 찾아가 있어. 신홍한 씨 안 찾아가면 노무현 재단으로 귀속합니다. 신홍한 씨 안 계십니까? 안 계신 모이다. 어디 계시노? 아따 아이고 정신 좀 챙기고 다니세요. 정신 좀 챙기고. 박수 안 칩니까 지금 이런 감격적인 장면에? 네. 자, 5만 원은 자, 그렇죠. 아저씨가 주는 게다. 이거 지갑 좀 이자부고 댕기 있어. 네. 지금 어른들이 해야 될 일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른들이 해야 될 일은 지갑에 돈을 채우는 것이 아니고 가끔씩 지갑을 잃어버렸어. 애들한테 그 돈이 가게 하는 겁니다. 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아이고, 엄청 많이 오셨네. 오늘 평일인데, 그죠? 뭐 한다고 별로 할 일이 없으셨습니까? 별로 할 일이 없었어요. 네. 커플, 연인들끼리 오신 분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연인. 네. 연인들끼리. 손 한번 들어보세요. 괜찮아. 손 들어보세요. 네. 손 내리고. 조용히 있다 가세요. 예? 옆 사람한테 피해 끼치지 말고. 네. 혼자 오신 분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손 들리시고. 부부인데 혼자 온 것 같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알겠습니다. 자, 이런 날에는 원래 이제 오늘 그 낮인데도 저녁 다 돼가는데도 달도 떴네요. 그죠? 이런 날에는 달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는 뭘 하셔야 되느냐, 내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보고 달 본 듯이 한번 보세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달 본 듯이. 네, 달 본 듯이. 원래 그 사람 얼굴이 제일 재밌습니다. 자세히 한번 보세요. 자세히 한번 보세요. 네, 옆 사람한테 박수 한번 쳐주는 거예요. 이럴 때. 네, 옆 사람한테. 네, 옆 사람한테. 네. 아이고, 뭐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뭐 길게 얘기 안 하고 원래 오늘 저 1시간 정도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뭐 저도 별로 할 일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짝할 때까지 한번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많이들 모이셨으니까 저 뒤에까지 뭐 오늘 앉아가지고 좌석도 없이 산 기슭기까지 다 앉아 계시고 지금까지도 다 오고 계시는데요. 예, 이렇게 많이 오셔가지고 네, 이런 날에는 노인 아저씨한테도 여러분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네. 아이고. 무슨 얘기 좀 할까요? 여러분들이 주제를 정해주시면 할게요. 주제 안 정해지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되고. 그래서 오늘은 강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강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주제를 정하면 그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혹시라도 그런 분들은 안 계시겠지만 제가 특강한다 그래가지고 혹시라도 뭐 배울 게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빨리 마음을 내려놓으시기 좋습니다. 저는 누구를 가르칠 능력도 안 되고 그 다음 그럴 생각도 없고 그 다음 혹시라도 무슨 고민을 이야기해야 되겠다 이런 분들 혹시 계시면 빨리 마음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럴 생각도 없고 여러분 인생에 간섭할 생각도 없고, 근데 다만 그리고 멘토 이런 단어 제가 제일 안 좋아합니다. 그런 생각 하시고도 안 오셨겠지만 혹시라도 여기서 무슨 내 고민을 해결하고 가자 이런 분들 계시면 빨리 그런 마음을 접고 지금이라도 이 자리를 빨리 드시는 게 좋습니다. 다만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고민을 이야기해도 그것보다 훨씬 더 깊은 제 고민을 이야기해서 내 고민은 별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은 느끼실 수 있도록 해드릴 수 있습니다. 외로움을 생각하면 외로움의 끝을 보여드릴 거고, 연애에 관한 고민을 이야기하면 연애 해결책을 제시해드릴 거고.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죠? 네가 어떻게 제시할 거냐. 근데 여러분들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절에 가면 연애 상담 누구하고 하는지, 성당 가면 연애 상담 누구하고 하는지. 네, 그거 다 혼자 사는 사람들이 여유가 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혹시라도 여기 20대 오신 분들 중에서 뭐 이렇게 위로받거나 뭐 얘기를 하다 보면 해결책이 생기겠지 그런 생각도 빨리 접으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제 고민을 좀 들어줘야 됩니다. 저는 아프니까 청춘이다 이따위 말을 믿지 않습니다. 아프면 중년입니다. 아파요. 이유 없이 아파요. 운동을 하면 한 대가 아프고 안 하면 안 한 대가 아파요.
그래서 하지도 못하고 안 하지도 못하고, 앉으면 허리가 아프고 일어나면 무릎이 아파요. 그래서 앉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고, 테레비를 켜놓으면 시끄럽고 끄면 심심해요. 그래서 켜지도 못하고 끄지도 못하고, 잠을 자야 될 때는 잠이 오지 않고 일어나야 될 때쯤 잠이 오기 시작해요. 네, 그러니까 오늘은 그런 얘기들을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눠보면 좋겠다. 그 다음 오늘 어떤 이야기든지 좋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역사, 어떤 이야기도 하지 않고 오로지 연애 이야기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게 뭐 역사고 정치가 되고 경제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예전에 왔을 때는 제가 혼자서 주로 얘기했지만 원래 민주주의의 뜻이 그런 것이죠. 민주주의의 진짜 기본 가치는 뭡니까? 민주주의의 진짜 기본 가치. 나는 나의 생각을 말할 권리가 있고, 당신은 당신의 생각을 말할 권리가 있고, 나는 당신의 생각에 반대할 권리도 있고, 당신도 나의 생각에 반대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서로 내가 당신의 의견에 반대한다 할지라도 누가 당신의 말할 권리 그 자체를 빼앗으려고 한다면 기꺼이 당신의 편에 서서 당신의 권리를 위해 함께 싸워주겠다 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 그래서 오늘은 누구도 이야기할 수 있고 또 누구도 그 의견에 대해서 반론을 제시할 수 있고 만민 공동회처럼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근데 가끔씩 저한테 누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넌 왜 자꾸 코미디언이 정치 얘기를 하냐? 그래서 제가 그 기자한테 그랬습니다. 그건 나한테 얘기하지 말고 제발 정치인들한테 가서 이야기 좀 해라. 그 사람들이 코미디를 그만둬야 내가 정치 이야기를 그만둘 수 있지 않겠냐. 제발 좀 그랬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과테말라에서는 코미디언 출신이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 사람 공약이 뭔지 아십니까? 첫째, 적어도 국민들을 울리진 않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공약입니다. 둘째,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안 할 겁니다. 이게 두 번째 공약. 셋째, 지금보다 나빠지게 하겠습니까? 그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사람들이 웃고 사람들이 함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다면 그게 민주주의지 별거냐, 그런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도 아마 똑같은 생각 하셨을 걸로 생각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통령이 누군지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네, 민주주의 별거냐, 사람들한테 마이크 나눠주는 것이 민주주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하시고 싶은 얘기 마음껏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질문하실 분 뽑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라기보다 이야기하시면 거기에 따른 제 견해를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은 또 여러분들 견해를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마이크 혹시 하나 더 준비되어 있습니까? 마이크, 자, 손 드시면 저희들이 마이크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일 처음이라서 목소리 부담스럽죠? 특히나 경상도 사람들이 이렇습니다. 잘 웃고 잘 떠들다가도 손 들고 무슨 말하이서 보면 네가 해라 하고 그 사람은 안 한다 하더라 하고, 그 누가 질문한다 그러면 오 하고 쳐다보고. 자, 누가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네, 자, 아무나 손 드시면 마이크 갖다 드리겠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네, 네, 거기 질문하세요. 아무나. 네, 마이크 드리세요. 저쪽에 질문 있는 사람 질문하세요. 억수로 많이 오셨다. 전부 다 저녁에 할 일 없으신 분. 원래 저녁에 할 일 없는 게 최고입니다. 계십니까? 아무나 얘기하십시오. 아무나. 네, 그럼 네, 거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미안합니다. 저쪽에서 먼저 얘기했습니다, 지금. 미안합니다. 억수로 컨처럼 얘기했는데. 그쪽에서 마이크 드릴게요. 억수로 뻘쭘하시겠다. 그럼 지금 이 여자분 목소리는 어디서 들립니까? 그래요, 저. 예, 사람은 안 미는데 목소리 들으니까 약간 성모마 이야기 들립니다. 예, 이야기하시죠. 네, 이야기하시죠. 아저씨 여기에요. 아저씨라니 여기 무슨 아저씨 말씀이세요? 여기에요. 네네. 아저씨 정신 차리세요. 어디서 들려요? 여기에요. 중앙입니다. 센터. 예, 알았습니다. 화 좀 내지 마시죠, 제발. 성질 난이다. 그게 뭔 성질납니까? 그거 안 보이니까요. 안 보입니다, 지금. 안동에서 왔죠? 아니에요. 어디입니까? 예천입니까? 영주입니다. 영주입니까? 알았습니다. 한 대 차이로 틀립니다. 반갑니다. 예, 말씀하시죠. 저는 있잖아요. 아들이 네. 그러는데 네. 제가 말을 하면 자꾸 사람 말을 끊는데요. 네, 근데 왜 그럴까요? 알겠습니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예. 함자가 어떻게 되십니까? 함자가 어떻게 되시냐니까. 이름이 마이크 빼앗았습니까? 이름이 어떻게 되십니까? 별로 얘기하고 싶지가 않아요. 저래 고집이 세다. 그러니까 남의 말을 끊지.
내가 내 이름 물은 것도 아니고 자기 이름 물었는데 그거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단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름 말씀 안 해주세요. 김일선. 네? 김일선. 일자 선자. 네. 예, 알겠습니다. 남의 말을 자꾸 끊습니까? 네. 누가 끊습니까? 예? 누가 끊습니까? 제가요. 누가 해결해야 됩니까? 제가요. 예,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아니 이런 고민을 주면 어떡하나요? 더 큰 고민인데. 네, 더 큰 고민입니까? 네. 무슨 고민을 줬는데요? 제가 알아서 하라니까 저가 고민이죠. 그럼 누가 알아서 해야 됩니까? 제가요. 예. 해결이 됐는데 왜? 아들이 땡큐 자꾸 굿바. 네? 땡큐 굿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아들이 자꾸 그럽니까? 아들이 엄마 말을 자꾸 끊는다고? 예. 네. 아들 지금 같이 왔습니까? 예. 예. 아들 마이크 한번 줘보세요. 아, 예. 저는 아드님은 몇 살입니까? 24이요. 지금 군복 입었습니까? 알죠? 24살입니까? 비슷한 거 입었어요. 네. 엄마가 자꾸 말을 끊습니까? 아까 전에도 봤는데 계속 사람 말을 끊고 하고 싶은 얘기를 계속 하고 싶은 거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요? 그래서 뭐 아들이 화가 납니까? 어떻게 해요? 줘봐라, 또 마이크 빼앗으려고 하다 지금. 아들 이야기하는데. 네, 약간 화가 납니까? 약간 안타깝다고 얘기하죠. 안타깝습니까, 엄마가? 아니, 제 입장으로 저는 젊은 사람 입장에서는 네.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젊은 사람 입장에서는. 알겠습니다. 님 지금 아직 안 늙어봤죠? 네, 그러니까 늙은 사람 입장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아직 모르죠. 아직 모르죠. 모르는데 왜 안다고 생각해요? 모른다니까요. 그 다음에 엄마가 무슨 얘기를 하면 엄마 얘기는 들으세요. 예. 대신 엄마 말대로 살 필요는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얘기는 들으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일찍 들어가면 예 알겠습니다 하고 늦게 들어와도 돼요. 그래서 왜 늦게 들어왔어? 하면 미안해요 엄마 그리고 자면 돼요. 그럼 별일이 없어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오늘은 일찍 들어가면 예 알겠습니다 하고 또 늦게 들어와도 돼. 20살이 넘었으니까. 대신에 엄마 말은 들으세요. 그 들어주세요. 엄마 말대로 살 필요는 없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엄마가 일찍 들어와 하는데 엄마는 맨날 내 인생에 간섭하고 내 말만 맨날 끊고 이러면 말이 누구 말이 길어집니까? 엄마 말이 길어지겠지. 당연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엄마 말을 듣고 예 알겠습니다 해놓고 인생은 네 마음대로 사세요.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사세요. 그러면 돼요. 그 다음에 영어 할 줄 압니까? 예, 영어 조금 할 줄 알아요. 영어 조금 할 줄 압니까? 뭐라고요? 영어 조금 할 줄 압니까? 네, 조금 할 줄 알아요. 네. 그 영어 테이프 들어본 적 있습니까? 영어 CD나? 예, 네. 그때 대고 합니까? 안 합니까? 못하죠. 못하죠. 엄마 말을 영어처럼 들으세요. 영어다 이렇게 생각하고 틀어놓으세요. 어차피 집에서 나오는 거잖아. 그럼 틀어놓으면 되지 뭐. 그걸 자꾸 껐다가 켰다가 엄마는 무슨 말이 많느니 내 말을 끊느니 엄마가 고집이 세다느니 그 엄마 고집 센 엄마 보고 저 고집 세다라고 이야기하는 아들 고집도 만만치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세요. 여자친구 있습니까?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엄마하고 잘 여자 말을 듣는 연습을 하면 나이 든 여자 말을 듣는 연습을 하면 나이 젊은 여자 말을 더 잘 들립니다. 그러니까 엄마 말을 할 때 내 연애를 도와주는 선생님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딱 들으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들한테도 좋고 엄마한테도 좋습니다. 그 다음 엄마는 제 얘기를 잘 들으세요. 엄마 마이크 넘겨보세요. 어머니 네. 어머니 종교 있으십니까? 네. 뭐 있으십니까? 같습니다. 쌤쌤입니다. 김재동님하고 말 좀 길게 하지 말고 무슨 종교입니까 도대체? 성당 다닙니다. 네, 성당 다니십니까? 성당 가셔가지고 한 100일 동안 집은 놔두시고 100일 동안 저쪽에 어디 성당 가서 기도 좀 하시고 오세요. 그러면 아들이 훨씬 더 잘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영험해서? 아닙니다. 아들이 엄마 잔소리를 안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잘 생각하세요. 자, 두 분 앉으셔도 좋습니다. 제 얘기대로 사실 필요는 없고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지금 우리 엄마하고 싸워가지고 5개월간 연락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한테 지금 말할 그게 없습니다. 근데 제가 살다 보니까 엄마하고 싸워서 지금 연락을 안 하는데 아이고 솔직히 말하면 난 저 아들 심정이 훨씬 더 공감이 됩니다. 미치겠어요. 우리 엄마한테 가서 누가 얘기 좀 해주세요.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에 아이고 아들을 국민한테 다 뺏기고 나는 우리 아들을 잘 보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웁니다. 근데 국민들은 나를 뺏어간 적이 없습니다.
적어도 그 정도 말하려면 유재석 씨 엄마 정도는 돼야 아니 국민이 뺏어갔다 이 정도 얘기할 수 있지. 나는 별로 뺏어간 적이 없거든요. 그 다음에 계속 언제 장가 갈 거냐, 어떻게 살 거냐. 그래서 제가 아이고 도저히 못 가겠다 싶어가지고 잠깐이라도 들렀다 가라 그래가지고 잠깐 들렀다가 나오면 갑니다. 또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이래 올 거면 오지 마라 합니다. 그건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엄마하고 저하고의 문제도 아직 해결 못하니까. 근데 저기 지금 24살 먹은 아들이 엄마하고 어디 이런데 강연장에 오는 게 흔합니까? 흔하지 않습니까? 흔하지 않죠? 그죠? 저 정도면 효자입니까? 아닙니까? 그리고 저 아들 이 정도까지 데리고 올 수 있는 엄마 정도면 엄마하고 아들이 사이가 나쁘다고 봐야 됩니까? 좋다고 봐야 됩니까? 좋다고 봐야 되죠. 그럼 저기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근데 지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건 여기 전체 사람 중에 몇 사람입니까? 저 두 사람이죠. 그 저 두 사람만 맡기면 됩니다. 저 훌륭한 모자한테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잘하면 됐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자 여기 시집 안 간 여자분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시집 안 가신 여자분들 솔직하게 자 손 한번 들어보세요. 손 내리고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 두 집이 있습니다. 두 집이 있어요. 한 집은 80이 된 노모하고 누나 5명하고 네, 누구 집이라고 얘기는 안 합니다. 누나 5명하고 홀시어머니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제가 태어나서 100일 되기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렇다고 뭐 불쌍하다 이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게 내 잘못도 아니고 뭐 어제 돌아가셨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태어나서 100일 되기 전에 돌아가셨는데 우리 엄마는 어떤 엄마냐 하면 저보고 그랬습니다. 야 이놈 새끼야, 너가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온 동네 사람이 다 오는데 니 혼자만 웃었다 이 새끼야. 아니 그걸 내가 100일도 안 된 애가 그걸 알고 대성통곡을 해도 웃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어떻게 돌아가셨냐 하면 딸 5 놓고 아들 하나 낳았으니까 그때는 아들이 귀할 때니까 우리 아버지가 이제 우리 엄마가 저 젖 물린다고 딴방에 있으니까 새벽에 넘어오셨대요. 아이고 우리 아들 고추 좀 보자. 근데 우리 엄마가 이 양반이 미쳤나? 저 방 가서 잤어? 와 안 하던 짓을 하노? 건강하셨으니까. 근데 그 길로 돌아가셨어. 딴방에 가서 주무시다가 돌아가셨어. 그래서 우리 엄마가 저한테 늘 하는 말이 그때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그때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도 우리 아버지 산소에 가끔 혼자 가면 많이 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셨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 저녁에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왜 내가 아버지 산소에 가서 혼자 운다고 하는데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그래서 지금 제가 우리 엄마하고 이렇게 있다 보면 아직도 저도 잘 안 됩니다. 우리 엄마는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엄마는 늘 언론에 인터뷰할 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이 40에 혼자 돼서 수절하면서 6남매 키웠다. 뭐 언론에 인터뷰하면서 언론하고 인터뷰하는 것도 억수로 좋아합니다. 근데 완벽한 수절이 아닙니다. 남자친구 있었어요. 내 똑똑히 기억합니다. 내가 4살 땐가 눈을 딱 떴는데 동네 어떤 아저씨하고 새벽 4시에 가깝방에서 손잡고 있는 거 내가 봤어요. 나는 그때 누워있었고.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총명하고 똑똑한 아이였습니다. 눈을 떴는데 자는 척 했습니다. 근데 내가 그때 서운했어요. 우리 엄마가 내가 눈을 떴는데 몰라요. 나를 낳아준 생모가 자기 아들이 눈을 떴는지 감았는지를 몰라요. 이제 이해가 좀 되죠? 어쨌든 그래서 그래가지고 살면서 자라오면서 계속 그게 마음에 걸리고 그 다음에 우리 엄마는 늘 제 마음속에는 어떤 엄마이냐 하면 좀 냉정한 엄마, 그 다음에 딴 집 남자 먼저 챙기는 엄마. 그래서 솔직히 저는 엄마를 별로 좋아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나이가 40이 딱 넘어서 보니까 나이가 40이 제가 탁 되는 순간에 우리 엄마가 40에 혼자 됐잖아요. 여기 40대 많이 계시겠지만 여러분들도 40대 되면 다 철들고 어른 되는 줄 알았죠? 근데 아무것도 바뀌는 게 없습니다. 이성에 대한 호기심도 똑같고 아직도 사는 게 좀 혼란스럽고 뭐 겁도 나고. 근데 우리 엄마는 저 6남매 어떻게 키웠을까 그런 생각이 드니까 엄마가 좀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아 그래 우리 엄마도 많이 외로웠겠다. 그런데도 아직도 엄마하고의 관계가 잘 안 됩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얘기 좀 들어주세요. 그래 못 살겠습니다 지금. 5개월간 연락 안 하면서 내 마음은 편하겠습니까? 근데 우리 엄마는 계속 연락이 옵니다. 카드 쓰는
게 계속 문제가 나와요. 뭐 어디 가서 통닭 잡숫고 어디 가서 화장품 사고 그래서 아이고 잘 지내는가 싶다. 네,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혹시 내가 불효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늘 저를 롤모델로 삼으시고 아이고 저 인간보다 낫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제가 자식으로서 한 가지만 좀 덧붙이자면 제가 아까 얘기했죠. 여기 시집 안 가시는 여자분들 계시니까 자, 두 집이 있습니다. 한 집은 80대 노모가 있는데 아들 뭐 하나 언제 장가 가나 저 아들이 언제 장가 가나 저 아들이 잘 돼야 내가 잘 되는 건데 내 아들을 난 너무 사랑한다. 그리고 누나 5명이 불을 켜고 내 동생 언제 장가 가나 이런 집이 있어요. 거기 시집 가고 싶습니까? 그 다음 나머지 집은 다른 집은 똑같이 홀시어머니의 5 시누인데 동생이 뭘 하든 아들이 뭘 하든 그래 그건 아들 인생이지 나는 내 인생 즐기고 산다. 집에 내려오면 아이고 빨리 가라 나는 다른 영감하고 놀러 가야 된다. 이런 두 집이 있습니다. 어느 쪽 집에 시집 가고 싶으십니까? 2번이죠. 그걸 우리 엄마한테 제발 이야기 좀 해주세요. 그걸 제발 우리 엄마하고 우리 누나들한테 얘기를 좀 해주세요. 그래서 가족관계 고민들이 살면서 제일 힘들 때가 많은데요. 아이고 뭐 살다 보면 제일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뭐 그리고 아이고 왜 연애 못하는지 자꾸 물어보시는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자꾸 누가 떠나는 경험만 해가지고 누나들 5명이 시집가면서 제가 7살 때부터 우리 누나들이 시집가기 시작했는데 아이고 시집가고 난 다음에 매형하고 같이 와서 매형 앞에 밥숟가락을 탁 먼저 놓는데 그렇게 서운하더라고요. 어린 마음에. 근데 왜 합니까? 뭐 이제 다 시집 갔는데 뭐. 나는 전혀 우리 누나들이 시집 못 갈 줄 알았거든요. 우리 누나들은 다 저하고 똑같이 생겼습니다. 진짜 똑같이 생겼습니다. 여러분들이 안 믿으실지 모르겠는데 진짜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매형들한테 노벨 평화상을 줘야 된다고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외모의 기준에 따라서 평가하지 않았다. 어느 정도로 비슷하게 생겼냐 하면 제가요 4살 때 길을 잃고 대구에 처음 올라가가지고 영천에서 대구 처음 올라가서 전봇대를 붙들고 억수로 울고 있었어요. 한 6시간 울었던 것 같습니다. 길을 잃었어. 근데 지나가던 어떤 사람이 저를 보더니 니 혹시 김재영 동생 아이가? 그래서 맞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누나 집으로 데려다 줬어요. 그래서 우리 누나가 울면서 내 동생인 줄 어떻게 알았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모를 수가 있겠노? 그러면서 울었어요. 그렇게 우리가 똑같이 생겼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가족이란 건 그렇게 좋을 때도 있는데요. 살다 보면 그게 또 잘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엄마 아들한테 여러분 다시 한번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얘기 하면서 뭐 서로 사는 거지 뭐. 예, 그 다음에 또 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신 분 하십시오. 네, 말씀하십시오. 네, 질문하세요. 마이크 들고 있으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마이크 한번 드려보세요. 네, 말씀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 셋을 데리고 온 구미에서 온 아이 셋 엄마입니다. 일단 박수 한번 쳐야 됩니다.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네, 오늘 김재동 씨한테 부탁을 하려고요. 네. 어제부터 체험학습 보고서를 학교에 내고 고등학생, 중학생 2명 이렇게 3명을 데리고 왔는데 네. 선생님도 기대를 많이 하시고 과연 체험학습 보고서를 내일 또 올려야 되는데 네. 과연 어떤 이야기를 올려야 좋을까? 네. 우리는 민주주의에 대해서 공부를 하러 왔거든요. 이거 뭐지? 어떡하지? 집안 얘기하면 안 되는데? 괜찮습니다. 나도 여태까지 집안 얘기했는데. 네, 말씀하세요. 그래서 네. 아이들을 책임져 주세요. 숙제를 아들 누가 낳았습니까? 제가 낳았지만 근데 와 나보고 책임지라 하면서 숙제는 김유동 씨가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결혼은 딴 놈하고 하고 와 책임을 내보자. 그게 아니. 말이 되십니까 지금? 믿고 왔기 때문에. 그래 남편을 믿어야지 와 나를 믿습니까? 오늘은 당신을 믿고 왔습니다. 에헤이 못 살겠다 진짜로. 내가 와 당신이 낳은 아들들이 책임을 져야 됩니까? 얼마나 이쁩니까? 알겠습니다. 아들은 지금 정신이 한 개도 없다. 내보러 온 것도 아니고 엄마한테 끌려와가지고 현장 체험 학습이 아니고 지금 현장 타율 학습이 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아들은 이제 오는 거 좋아했습니까? 안 좋아했습니까? 좋아했습니다. 뻥치지 마 있었죠? 아니, 네. 자 그럼 좋아요. 네가 하고 싶은 질문 하세요. 이름 뭡니까? 이름 뭡니까? 네. 이름 뭡니까? 자 질문하세요. 이름 뭡니까? 저는 권수근입니다. 네. 수빈이 하고 싶은 얘기 하세요. 하고 싶은 얘기요? 네. 진짜 궁금한 게 뭡니까? 민주주의가 궁금합니까? 아저씨한테 하고 싶은 얘기 하세요. 질문. 하고 싶은 얘기요? 네. 방송보다 잘생겼어요. 이런 게 민주주의입니다. 방송 민주주의 아닙니다. 나보다 잘생겼고 또 방송보다 잘생겼고 또 수빈이
또 질문 있습니까? 질문요? 네. 부탁 하나만 해도 돼요? 네, 해보세요. 사진만 촬영 찍어줘요. 안 됩니다. 네? 그 보고서에 사진 붙여야 되는 거 왜 안 되냐고요? 네, 그게 민주주의입니다. 누군가의 부탁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 네. 그래, 아쉽죠? 아쉬운 그 마음에는 공감합니다. 그러나 사진은 안 됩니다. 집에 가서 울 거예요. 네. 울어도 어쩔 수 없습니다. 어제 울 거라 그러면서 웃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민주주의입니다. 지금 네가 수빈이가 아저씨 보고 아저씨 목을 끌어안고 아저씨의 의사에 반해서 네 사진 한 장 찍자 이렇게 하는 게 북한의 공산당 독재고, 그러니까 상대방의 의사와 관계없이 너의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독재고, 근데 민주주의는 사진 한 장 찍고 싶어요 라는 네 의사를 밝히고 상대방이 거절하면 집에 가서 울 거예요 라고 조금 더 협상하고, 그래도 저쪽에서 거절하면 그래 니는 네 인생을 살아라 난 내 인생을 살겠다 하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절차는 조금 복잡하지만 너도 좋고 나도 좋은 거, 그리고 가끔 내 의사가 관철되었음을 바라지만 저 사람이 거절한다면 그것을 존중하고 용인해 주는 것, 그것이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입니다. 네. 수빈이가 그걸 인정해 줬기 때문에 마치고 사진 한 장 찍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지만 절명을 찍었습니다. 네, 그렇게 화를 내보는 게 민주주의입니다. 그러다가 점점 더 수빈이가 사진을 한 장 찍고 싶다면 다음 강연장에도 오고 다음 강연장에도 오고 서로 친해지고 서로의 어깨를 빌릴 줄 알고 그렇게 시간이 드는 게 민주주의입니다. 전 세계에서 제일 깨끗하고 조용한 광장이 어딘지 아십니까? 김일성 광장입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는 김일성에 반대하고 김정은에 반대하면 총살 시켜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민주주의의 광장은 시끄럽습니다. 오늘처럼. 왜냐하면 타협과 그 다음에 용서와 이해의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둘이 한 대화가 민주주의입니다. 지금 우리 둘이 한 대화가 민주주의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빈이는 어쨌든 마치면 요 천막 뒤로 오십시오. 네, 요 천막 뒤로 오면 제가 직접 수빈이 사진을 찍어드리겠습니다. 독사진을 한 장 찍어드릴게요. 그래서 누가 물어보면 김재동이 찍어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저씨는 그 정도 부탁은 들어줄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가끔 내 뜻과 다른 사람이 뽑힐 수 있는 것, 그런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수빈 뭐 더 궁금한 거 있으면 애기 여기 무대 앞에 돌아다니도록 놔두세요. 혹시라도 위험하면 데리고 가시고, 대신에 지금 여기 아이 4살, 5살쯤 돼 보이는데 얘들 제지시키지 마세요. 애들은 놀러 여기 온 겁니다. 그리고 지금 4살, 5살 때 애가 저렇게 돌아다니는 게 정상이지, 저런 애가 좌석에 앉아서 그러면 그때 오히려 아이를 어디 이상하게 봐야 됩니다. 애는 저렇게 놔두시면 됩니다. 부모님 어디 계십니까? 대신 시선 안에만 두십시오. 시선 안에만. 그리고 전화할 때는 크게 잘해줄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그건 기억도 뭐합니다. 놔두세요. 시선 안에 두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수빈이 얘기 잘 들었습니다. 수빈이 얘기 잘 들었고, 수빈이 지금 몇 학년입니까? 마이크 들고 계세요. 수빈이 지금 몇 학년입니까? 고2요. 고2입니까? 네. 아, 그렇습니까? 고2입니까? 수빈이는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까? 솔직하게 어떤 민주주의가 이루어지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되게 정치에 관심이 많으셔서 고생 많았다. 네, 많이 듣고 네. 배운 게 많아요. 그래서 네. 많이 보러 다니고 네. 이렇게 시야 넓히니까 네. 네, 잘, 네. 잘 되는 나라 됐으면 좋겠어요. 힘들었구나. 그죠? 네. 가끔씩 엄마의 뜻에 반하는 정당에도 한번 가입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게 민주주의니까. 그리고 수빈이 얘기도 잘 한번 해보고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수빈이 고2랍니다. 오늘 여기 온 그 교복을 입는 아이들, 그러니까 중고등학생들에게 어른들이 여러분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렇게 아이들이 자기의 의견을 말할 수 있고, 그리고 아이들이 원하는 나라에 대해서 어른들이 물어볼 수 있어야, 저는 그게 진짜 민주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재작년에 세월호 사건 이후로 제가 돈을 버는 목표가 하나 생겼습니다.
길거리에 보이는 교복 입은 애들만 보이면 무조건 잡아서 밥 사줍니다. 무조건 잡아서 먹이고, 길거리 지나가다 빵 먹으면 들어가서 무조건 가서 계산 내가 한다 그러고 튀어나가고 그럽니다. 네, 그래야 됩니다. 그게 어른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연예인 돼서 유일하게 하나 좋은 거 있습니다. 길거리 지나가다가 창문 내려서 길 가는 애들 태울 수 있습니다. 겁 안 내고 탑니다.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아이들한테 저렇게 발언할 권리를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제 생각 같아서는 적어도 4살, 5살 정도 된 아이들에게도 대통령 선거권 줘야 됩니다.